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주 말씀드린 ETF 중에 코스피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이 있습니다. 배당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연 배당이 17%까지 늘어난 상황인데요. 오늘 인사이트를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주 그리고 아시아 시장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일단 S&P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보다 3% 올랐고요. 나스닥은 한 달 전보다 4%가 오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은 블룸버그 메인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니케이나 항생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시아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한국 증시가 나오는데요. 11번, 12번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옵니다. 자, 앞자리가 아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달 전 대비해서 코스피는 19% 올랐고요. 코스닥은 11% 상승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러 인사이트는 많이 알려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이 되면서 될 것으로 보이면서 완전히 다른 레벨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ETF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드 모으기 그리고 은퇴했을 경우에 고배당을 주는 커버드 콜 포트폴리오를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장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배당까지도 추구하는 것이 이 메인 ETF의 특성인데, 첫 번째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에요.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서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통해서 17%의 연 배당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런 컨셉이고요. 지금 현재 배당은 거의 목표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코미액이라고 불리는 441640 ETF는 사실상 거의 메인 ETF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통해서 연 배당이 10% 정도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441640의 핵심인 거고요. 이 두 가지 ETF가 국내 그리고 미국에서 대표적인 커버드 콜 ETF다라고 보여집니다. 타겟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연평균 17% 정도가 지급되기 때문에 1억당 세전 150만 원입니다. 웬만한 오피스텔 월세보다 훨씬 나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성장은 코스피 200이 지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밸류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거고요. 그리고 배당 측면에서는 커버드 콜이 목표 수익률을 15%로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제가 5월 달에 이 ETF를 설명드릴 때만 해도 1.42% 그래서 139원 정도의 배당이 지급됐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현재는 150원의 배당 수익률을 지급하는 페이스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커버드 콜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고정 커버드 콜과는 달리 타겟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옵션의 매도 비중을 줄여도 옵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옵션 매도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주식의 상승까지도 추구하면서 배당까지도 증가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타겟 커버드 콜이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긴 하지만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를 주로 예로 들었었는데 한 주당 이제 90원 정도의 배당이 지급되는 그런 페이스였습니다. 어쨌든 자, 매달 100만 원씩 적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드를 모으게 되면은 약 2억 4천만 원 정도가 모인다라고 가정했을 때 주가의 변동폭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내가 160만 원 정도씩은 노후에 생활할 수 있는 자금으로 모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적립식 ETF의 컨셉인 건데, 자, 보세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도 일정 주식수를 모으면 주가 흐름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15% 정도를 타겟하는 그런 ETF의 형태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변동은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떨어지면은 더 싸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때는 5월 16일이었습니다. 한 주당 9,685원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살펴보면 6월 24일이거든요. 주가는 11,055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한 15%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때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9,685원 정도의 코스피 지수를 환산하게 되면 2,625였단 말입니다. 자, 근데 지금 3,103을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원래 11,448원 정도가 이론 가격이다라고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1,055원이다 보니까 커버드 콜의 약점 때문에 상승이 조금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배당이 더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상승까지도 같이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해보시고요. 자, 만주 모으면 1억입니다. 150만 원이고요. 연간으로 1,800만 원의 배당금이 나오니까 상당히 좀 괜찮은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 더 좋은 거예요. 오르면은 뭐 오르는 대로 잠깐 기분은 좋겠지만 더 비싸게 사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시드를 모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일단 이 부분을 좀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낮은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과세 부분은 설명드렸다시피 실제로 거의 보유기간 과세로 ETF는 과세가 되는데요. 실제로 보유기간 과세라고 하는 것은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만은 커버드콜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되면은 실제로 개인은 과세가 되지만 ETF에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경우에는 커버드콜, 즉 옵션의 매도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비과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주식의 평균 배당률이 3%대이다 보니까 실제로 17% 배당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커버드콜 배당은 비과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개인만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6%를 내긴 하지만 실제로 ETF는 커버드콜에 대해서 비과세다라는 포인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거냐 아니면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거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외국 납부세액 이슈가 없죠. 우리나라 코스피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일반 계좌나 연금 계좌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로 모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사이트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코스피의 과정에 있다 보니까 좀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자, 바로 커버드콜로 인해서 하방이 방어된다. 얼만큼? 월에 1.25%씩 방어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세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무력 충돌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고 채권이 요동치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증시의 체질이 좀 개선된다. 그동안 기업 위주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주 위주 그리고 자사주 소각과 매입 그런 특성을 가지는 국내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외국인들도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국내 시장에서 좀 투자를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증권사의 실적들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연도별로 봐도 21년, 22년 최대치, 25년도 최대치입니다. 근데 그동안 주가가 못 올랐던 삼성증권의 차트를 보여드렸고 이때가 66,000원이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얼마입니까? 75,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직 밸류에이션이 많이 남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주가가 못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8년부터 24년, 25년까지 보면 순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번은 빠지고요. 이때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예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아직까지 15%밖에 못 올랐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10%가 더 오른 모습이었네요. 하여튼 이렇게 좀 보시고요. 국내 시장에 그동안 억눌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도 2.5%나 올랐어요. 그래서 자주 설명드리는 것들 고점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것들은 반년 전, 1년 전 그리고 코스피 위클리 커버드콜은 계속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사시면 웬만하면 팔지 마시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쪽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밀릴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고배당주인데 빠질 리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트렌드는요. 제가 포트폴리오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441640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500에 투자하는 커버드콜이고요. 그리고 미국 빅테크를 같이 투자하게 되면은 실제로 S&P와 커버드콜을 같이 가져가면서 빅테크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죠. 그러면서 배당은 이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에 이 배당주 방어적인 성격을 하나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오르거나 이렇게 떨어질 때 실제로 보면 여기서 사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안 사고요. 그리고 계속 사모으다 보면은 얘는 싸게 사서 배당을 시가 배당이 6%대에서 9%까지 올리는 거고 얘는 또 올라가게 되면은 또 증시에 어떤 그 상승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거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릴 건데 국내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리츠가 또 여기서 하는 역할은 물론 리츠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리츠가 빠져 있을 때 이렇게 또 사면은 마찬가지로 시가 배당률 6%대에서 8, 9%대까지 올리게 되면 단가를 낮춰놨기 때문에 뭐 큰 변동 없이 계속해서 배당이 나온다라는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포트폴리오 별로 안 움직였지만 배당이 나왔을 거고 커버드콜에서 또 배당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의 흐름을 잘 타게 되면은 자 지금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측면이고 리츠는 떨어져 있으니까 또 리츠를 모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단가가 낮아질 텐데 요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주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만 가져가시는 것보다 두, 세 개, 맥스 5개로 움직이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 이유가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대신에 비중이나 아니면 어떤 방향성은 좀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쫄지 마시고요. 오르는 게 있으면 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떨어지는 걸 사면 되는 거예요. 오르는 건 잘 즐기면 되고요.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